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어제 너무 길었으니까 지지저항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OBB에 대해서도 나오고 더 할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차 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좀 짧지만 좀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저평가, 고평가, 이것을 밸류에이션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차트를 좀 기본 차트로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새로 끼워서 기본 차트로 바꾸겠습니다. 기본 차트인데 두께만, 라인만 조금 더 두껍게 할게요. 수치를 125, 250, 500 이렇게 해서 특정 종류는 지수로 할게요. 라인 설정은 뭐 5일평, 11평은 지우고 125, 5일평 2 이렇게 세 가지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남겨놨습니다. 자, 이럴 때 가치 투자에서 말하는 저평가, 고평가는 그 회사가 벌고 있는 순이익과 뭐 매출, 뭐 부채, 그 다음에 그 회사가 하려고 하는 그 업종에 대한 미래 성장 가치,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성장해온 속도, 뭐 경영진들의 마인드,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그 회사가 현재 벌고 있는 그 가격에, 그 금액에 멀티플을 얼마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멀티플 10을 줄 수 있겠다, 10배를 줄 수 있겠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과 이런 것보다 10배 정도 더 크게 시가총액을 측정할 수 있겠고, 그 가격, 시가총액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그게 더 작으면 더 저평가라고 하고, 원래 밸류에이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주가가 더 올라가야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사는 거죠. 근데 원래, 그러니까 멀티플을 뭐 10배를 줘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이건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즘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주식은 살 수가 없겠죠, 고평가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에서도 고평가와 저평가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짧게 오늘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렇지만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기술적으로 저평가 상태는 뭐냐면, 이 종목을 매매한 그 평균치를 기준으로 그 평균보다 낮으면 저평가요, 그 평균보다 높으면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요 이동평균선 요 3개만 남겨놨는데, 맨 위에 거부터 이제 125일선, 이거는 6개월, 250은 1년, 500은 2년,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봐볼게요. 녹색 선을 보고 1년 동안 매매가 뭐 많이 사든 많이 팔든 막 치고받고 하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오늘의 주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주가는 오늘의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그동안 매매해왔던 것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냐,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냐, 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 고평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힘도 당연히 이제 모멘텀이 있고 추세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이 평균에 회귀하려는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모든 것은 거의 통계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떨어질 만한 게 커진 거죠.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평균에 회귀하려는 그 본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이런 경우 더 많이 올랐지만 또 그만큼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죠. 더 많이 올랐지만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평균선보다 다 위쪽에 훨씬 더 많은 포션들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일 거예요. 저평가 구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저평가 구간에 사서 고평가 구간에 매도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술적 저평가 상태를 뽑아서 그것을 기술적인 고평가 상태에서 팔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에서 검색식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 지금 이거는 지금 우상향 추세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괜찮았는데, 이렇게 우하향으로 쭉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런 추세인데 내가 지금 이동평균선, 1년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으니 저평가 상태니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그 생각을 했다면 이만큼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맛보고 견뎌야만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상태면 저평가 구간이다, 오케이. 그렇지만 그때 사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제 사야 되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할 때. 이게 이 하락 추세를 막으려면 이 하락하는 이 힘을, 이 매도세를 막아낼 만한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강력한 힘이 거래량으로 표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큰 손들이 있다면, 세력들이 들어왔다면 이 종목을 가장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겠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가격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가야, 이제 추세가 바뀌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올라가는 게 실패하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아직도 더 내려 빠질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 혹은 횡보 추세로 바뀌게 되는 지점을 통과했거나 거래량이 그 부분에서 터졌거나 이러면 이제 추세가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바뀌려는 무릎 부분이겠구나. 이제 주식 명언에서 많이 들었죠? 발바닥 끝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어깨도 머리에서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깨에서 팔으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아라가 아니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거래량으로 봤습니다. 이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보면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바뀌려는 종목들이 검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었던 상장 폐지 방지하는 요 기본 검색식에서 시작했어요. 기술적인 거는 최대한 그러니까 기본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제하고 기술적인 저평가만 보고 싶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거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상장 폐지 방지,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설정을 꼭 해두세요. 그래서 모든 검색식에 이건 기본으로 넣어두시라. 그것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건전한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고 더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이제 한 것이
이거예요. 이평 이격도. 이평 이격도라는 게 뭐냐면 의미하는 게 1 이평이라고 하면 그냥 그날의 종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종가가 125 이동평균은 6개월 선이죠. 거기에 90%에 근접했다. 90에서 102%에 근접했다. 1회 이상. 이게 100이라고 하는 거는 이 1 이평이 6개월 선에 닿였을 때 100%인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높이에 따라서. 근데 90에서 100이다 그러면은 이 1 이평이 125 이평보다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더라도 뭐 2% 정도 위에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걸 검색하고 싶으면 이게 100에서 뭐 110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보다 위에 있거나 100, 그러니까 딱 요 위치부터 10% 정도까지 위쪽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검색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선, 1년 선, 2년 선, 이걸로 해서 90%에서 102% 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밑에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막 마이너스 1년 선에서 이격이 막 이렇게 벌어져서 마이너스 20-30% 떨어진 그런 거가 검색되는 거 원치 않는다. 10%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태, 혹은 그보다 더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를 원한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시면 FGH 이거를 5어로 묶었습니다. 괄호를 만드는 법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괄호를 누르면 괄호가 생기거든요. 요거만 5어로 묶은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려면 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볼린저 밴드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 37일선을 쓰고 있는데 37일에 이 요구에서 상한가를 돌파했다. 이건 엄청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20봉 이내에, 그러니까 오늘 돌파한 게 아니고 20봉이면 한 달이에요. 한 달 안에 상한선을 상향 돌파를 한번 했어야 된다. 그 조건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바닥을 멈추고 횡보세로 혹은 반등세로 돌아가려는 어떤 의지,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을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이것도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개는 주가가 선행 스팬 1과 2를 상향 돌파 후 지속이다. 20봉 안에, 한 달 안에 구름대를 뚫었다. 아니면 한 달 안에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방으로 뚫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강력한 모습을 I, JH, L 이거를 이제 또 괄호를 한번 묶었습니다. JH는 구름대 1이거든요. 이건 둘 다 돌파해야지. 그러니까 구름대를 완전 벗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려고 엔드로 가운데 또를 묶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거래량은 마찬가지로 20봉 이내에서 전봉 거래량 대비 500%, 그러니까 전일보다 한 5배 이상 거래량이 터진 이런 걸 한 3회 이상 정도 나와줘야 뭔가 최근에 거래량이 막 한 달 안에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60봉 한 분기 안에 그 상장 주식 수와 거래량을 이렇게 거래량을 상장 주식수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그 거래량이 얼마가 100%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50% 이상이라면 지금 유통 주식 중에 절반 이상이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손바뀜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죠. 근데 그 한 분기 안에 그 정도의 거래량이 한 3회 이상 정도 나왔다면 이제 최근 거래량이 활발한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역시 5어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10종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종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여기 켜져 있는 서암기계공업, 그것도 여기에 있죠. 예. 여기 있어서 아까 제가 이걸 켜놨었던 것 같아요. 서암기계공업도 있는데 이걸 한번 봐보면, 이거 보시기 전에 재무
재무 차트도 안 보신 분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면 서한기계공업도 보니까 자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주가는 훅 빠졌다가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었던 이 점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재무 차트 상태니까 이 괴리가 있죠. 자본은 물론 요때 이제 적자가 좀 있었긴 했지만 그걸 다시 흑자로 전환한 상태고요. 그런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 많이 빠진 게 이만큼 빠진 거가 반영된 거죠. 이만큼 빠졌고 이거를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추세를 뚫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역시 이제 뚫어 올리려고 요즘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제가 딱 원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평가에서 제 값을 받는 상태를 지나 고평가 구간으로 넘어가려는 시기. 요게 기술적 저평가주를 고르는 검색식으로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차트로, 벡터 차트로 가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들이 무더기로 떴죠. 이 거래량 터진 곳에서. 제가 이런 건 무더기 화살표라고 하는데 이제 흐름이 바뀌는 그런 신호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번 팍 떴다가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매수하기 좋은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종목은 이 정도만 보도록 하고 이런 검색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잘 매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알려드렸던 뭐 이제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종목 이거 11종목 나왔는데 여기에는 기술적인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술적인 것 중에 뭐 이런 이격도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걸 콤비네이션을 넣으면 뭐 워렌 버핏의 가치주 중에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 너무 올랐거나 너무 내린 이런 종목들은 좀 거르는 게 좋거든요. 캔슬림이나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저평가주 이런 것들도 보시면 기술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 종목 숫자가 좀 더 줄어들겠죠. 지금 13종목 나오는데 이 13종목 중에서도 좀 자리가 살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검색식으로 여러분의 검색식으로 점점 커스터마이즈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들을 잘 뽑아낼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